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사 주마입니다. 벌써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가을이 완연했는데요. 벌써 이제 9월 말. 원래 이 영상을 조금 빨리 올리고 싶었어요. 9월이 되기 전에. 그런데 제가 시기를 놓쳐서 좀 시간이 늦은 것 같지만 오늘은 제가 딜로잇 입사 준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딜로잇의 입사 면접을 보던 시기가 딱 요맘때쯤이었거든요. 빅4에 다 지원을 했는데 EY와 딜로잇에서는 면접 연락이 왔었고 KPMG와 PwC에서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군데 면접을 봤었고 두 군데 다 합격이 돼서 결국은 딜로잇을 갔는데 벌써 10년도 넘게 지난 이야기니까 좀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 빅4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그냥 저 아줌마가 빅4 입사하던 시기에는 저렇게 준비를 했구나 하는 라떼 썰 정도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빅4 모든 면접은 보통 9월 초에 이제 레주메를 받기 시작을 해서 면접이 9월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10월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이제 면접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1차, 2차 면접이 따로 있는 곳도 있고요. 딜로잇 같은 경우에는 1, 2차를 따로 보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파트너와 시니어 매니저가 둘이 같이 들어와서 그냥 1, 2차 없이 그냥 한 번에 면접을 끝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네요. 면접을 하기 전에 빅4에서 학교로 다 나와서 캠퍼스 리크루팅 차원에서 네트워크 나잇을 해요. 저 때는 빅4가 저희 학교가 라이어슨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회계 쪽으로 아주 메이저한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빅4가 한꺼번에 와서 네트워크 나잇을 같이 했는데요. 요즘은 저희 학교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보통 큰 학교, 뭐 U of T라든지 슐립 같은 학교에서는 빅4가 따로따로 하루씩 나가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학교도 그렇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때 이미 이 사람은 레주메를 패스시켜도 되겠다 아니다 하는 결정을, 그 피드백을 네트워크 나잇이 끝나고 난 뒤에 각자 이제 채용 그 HR로 주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후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다들 막 파트너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쪽에 가면 막 줄이 이만큼씩 길게 서 있고 자기 얘기할 기회를 막 기다리는 그런 게 보이는데, 또 저쪽에 가면은 뭐 시니어라든지 매니저급 아니면 HR에서 나오신 분들은 막상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파트너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주 두각을 나타낸다거나 정말 뚜렷하게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그 파트너는 아마 그 채용 후보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친숙한 사람을 골라서 매니저나 시니어급 좀 낮은 레벨이더라도 굉장히 좀, 어떻게 얘기할까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주는 피드백도 파트너가 주는 피드백만큼이나 많이 웨이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쪽으로 가서 내가 정말 좋은 인상을 남겨서 뽑혀야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어베일러블 한 사람, 내가 좋은 인상을 많은 시간에 보낼 수 있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공략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파트너랑은 얘기를 아예 못했었고, 시니어 매니저 그리고 시니어 레벨 그리고 HR 매니저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확실히 나를 각인시켜준 덕분에 아마 그 면접 인터뷰를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이나 대화를 할 때는 어떤 질문을 해야 내가 좀 똑똑해 보이겠지, 돋보이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람과 커넥션을 만들 수 있나, 그 퍼스널라이즈한 그런 커넥션 있잖아요. 이 사람과 나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뭐 지난 여름에 뭐 하셨어요? 어디 휴가 갔다 오셨어요? 거기 나도 되게 가고 싶었던 곳인데 라든지, 나 거기 가봤는데 되게 여기 좋았죠. 어디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좀 나랑 그 사람만의 커넥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 말은 쉬운데 어떻게 보면 또 어렵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좀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너무 딱딱한 접근보다는 그렇게 인간적인 접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는 얼마나 누가 똑똑하냐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과 고객이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인터퍼스널 스킬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임프레스 하려고 똑똑한 어려운 질문들이나 그런 토픽보다는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원을 했을 때는 프리 인터뷰 디너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네트워크 나잇을 거쳐서 레주메 선별을 해서 면접 연락이 오게 되죠. 들로잇은 면접을 보기 하루 전 그 면접관과 저녁을 식사 자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절호의 기회, 내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정말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실 면접관들이 거의 50% 이상의 마음을 굳힌다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아마 그때 제 인상이 면접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저녁 자리에서 저는 일단 굉장히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면접관과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 가서 좀 먼저 나와 있으시던 분이 HR 매니저셨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보는 면접관은 아니지만 그분도 저 캔디데이트는 일찍 와서 준비가 됐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또 조심히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너무 잘난 척하거나 너무 좀 지나친 거, 그 파인 라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막 어깨 뽕 들어가서 너무 돋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저희 동기 중에서도 굉장히 말을 잘하고 너무너무 자신감 있고, 저는 그 친구가 정말 빅4에 다 될 줄 알았어요. 너무 똑똑하고. 근데 결국은 빅4 면접을 다 봤는데 한 군데도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약간 거만함으로 비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녁 자리에서 저는 일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들로잇의 산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1도 안 했어요. 저는 그저 자연스러운 대화, 지난 휴가 갔던 얘기들, 그리고 그때 저희 아들이 1살 막 돌을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파트너님이 그때 2 자녀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애기들이 좀 아파서 오늘 좀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아들도 지금 독감 걸려서 어제 저 2시간밖에 못 자면서 병간호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이끌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여름 또 휴가, 한참 이제 가을 9월이니까 여름에 휴가 간 얘기를 많이 하면 나 저기 갔는데 여기 갔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참 승무원을 하면서 고마웠던 게 거의 대부분 제가 가본 곳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거기 갔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너무 내중심주의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이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 있죠. 이렇게 1번, 2번 던지는 그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리, 네트워킹 이벤트나 프리 인터뷰 디너에서는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벌써 이미 레주메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면접을 보면서 그런 질문들을 할 거고, 네트워크 이벤트에서 중요한 건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너무 자기 얘기하는 사람도 좋지 않고 너무 듣기만 하고 할 말 없는 사람도 좋지 않고, 그게 어렵죠.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스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레주메 스크리닝에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레주메 스크리닝은 어떤 기준으로 뽑게 되는지. 저는 물론 모든 빅4를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빅4가 보는 기준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2년 차에 그 스텝 어카운턴트 2라고 하죠. 면접 기간이 오면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레주메 스크리닝 해라. 자, 너 20장, 너 20장 할당을 줘요. 그럼 그걸 보면서 이런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채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그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낀 게 스케일을 줘요. 그러니까 레주메를 주고 너 마음에 드는 애 뽑아, 이게 아니라 레주메를 보고 뭐 학점이 몇 % 들어가고, 그리고 교내 활동, 교회 활동이 맞죠.
그리고 어워드나 아니면 케이스 컴페티션 한 경력 같은 거 몇 점, 그리고 그 전에 일했던 거 몇 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스케일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 좀 마음에 드는, 이렇게 막 고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뽑습니다. 딜로잇은 성적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적 몇 점 곱하기 웨이트가 있잖아요. 그 웨이트의 성적 웨이트가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과외 활동이나 장학금, 케이스 컴퍼티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전혀 없었어요. 학교 그냥 공부하는데 올인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예전에 승무원 그리고 호텔 매니저를 했던 경력이랑 학점을 저는 좀 굉장히 몰빵을 해서 학점을 잘 받아서 거기서 점수를 좀 높게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점수를 높게 받는다면 좋겠지만, 내가 이 한 부분에 좀 몰빵을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좀 채워지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해요. 그래서 성적이 완전 뭐 4점대가 아니다 할지라도 과외 활동이나 케이스 컴페티션이나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들이 좋은 경우에는 학점이 그보다 좀 못한 3.5점 이 정도라도 그게 불가능한 학점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3점대 초반은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저도 확실히 몰라요. 그게 뭐 몇 점대는 떨어뜨려라 이게 아니니까. 단지 이제 채점하는 과정에서 웨이트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3.5 이상은 최소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조심히 말씀드려 봅니다. 하지만 이게 뭐 3.5 이하는 전혀 된 사례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